써보십니다. 미국의 침체가 짧고 호황이 긴 이유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고 미국은 먹개비입니다. 중국이 생산한 것을 먹어치우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물론 중국뿐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생산품을 먹어치우는 최종 소비자의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중국은 공급이 중요하고 미국은 수요가 중요합니다. 중국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는 PMI, 구매 관리자 지수가 중요하고요. 반대로 미국은 PMI보다는 CPI가 중요합니다. 이 얘기는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늦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소비는 공급보다 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기 침체는 공급단인 중국이 먼저 오고 크게 오며 나중에 미국이 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소비가 꺾였다는 신호가 오면 중국의 생산 기업의 주가는 떨어지고 이후에 미국의 소비 기업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상승할 것 같으면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세계에서 제일 늦고 금리로 물가를 잡더라도 경기 침체에 안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997년에 동아시아 위기가 있었는데 미국은 위기 없이 지나갔죠. 그리고 미국의 달러는 기축통화입니다. 위기 시에는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러 미국으로 온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 통화정책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여지가 다른 나라보다 적습니다. 이 얘기는 달러의 가치 방어가 다른 나라보다는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위기에는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더 빠르게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실물자산인 주가와 부동산이 더 많이 빠집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안 올리고 양적 완화를 하면 오히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오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비싸져서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높아진 환율로 수출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차피 불황에는 수출이 잘 안 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한 물류난 때문에 수출량 자체가 줄어들었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 수출에도 별로 남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는 상황보다는 환율을 유지하는 상황이 더 좋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실물자산인 주식, 부동산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비 심리를 꺾어 물가를 잡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노리는 것은 달러 가치의 보존입니다. 그래야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을 지킬 수 있고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수입 물가가 싸지면서 금리를 선제적으로만 올려도 물가 잡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주가는 떨어지나 환율이 올라 자산 방어에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은 침체는 짧고 호황이 깁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주가 회복이 빠른 이유입니다. 미국이 금융위기의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주가는 2008년도에만 미국은 잠깐 떨어졌을 뿐이지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해 2022년까지 꾸준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은 2008년도부터 2020년 코로나까지 2000선에 갇히면서 박스 피해에 있었습니다. 물가만 잡히면 연준은 다시 금리를 낮추면서 주가 방어에 나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주가가 떨어져도 환율이 올라 자산 방어가 가능하고 침체를 벗어나면 주가가 가장 빨리 올라 자산 증식에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위기에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투자 습관이 중요합니다.